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아티스트이자 현대미술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하영 작가라고 하고요. 오늘 강연에서 저는 이동, 이주, 이산의 개념을 좀 더 넓고 아득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주하는 땅과 대륙과 암석들이라는 제재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연 제목에는 달려가는 지각판, 판게아, 어머니 바위, 그리고 페트라 제네트릭스라는 각기 다른 종류의 지반과 연관된 단어들이 이어져 있고요. 이렇듯 땅과 바위와 대륙이 움직이고 있고 또 이주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국경이나 경계를 넘나든다는 인간과 동식물의 행위가 또한 필연적인 순리가 아닐까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땅의 이주 그리고 돌과 바위가 살아있다는 관념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 신화와 필드 리서치 자료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제 작업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Over there? Геологийн шинжилгээнд 1960-аад оноос нэвтэрсэн I'm quite worried that тонкийн буюу when it come down, одоо тэм хөл yes, тэр онлын үүднээс I'm almost crawling. Монголын өнөөгийн газар нутаг дээр далайн төрлийн их газрын төрлийн одоо энэ Япон, okay, yeah, that's it. Индонез гэх мэтчлэн тийм арлын төрлийн ийм олон одоо хавтан газрууд. Oh my God. Oh my God. What if this giant stones just fall on us? That's the... Okay. It just looks like someone just put... Is it? This is the narrow Yeah. passage. So I'm gonna be reborn. Oh. 방금 보신 영상은 제가 2019년에 몽골에서 진행했던 조사와 인터뷰 장면을 담고 있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몽골 지역에 풍부하게 남아있는 땅과 돌과 바위에 대한 신앙들, 일종의 애니미즘이나 페티시즘이라고까지 할 수 있는 치성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조사하기 위해서 몽골로 리서치 여행을 갔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인터뷰한 지질학자의 나레이션을 배경으로 제가 거북바위라고 불리는 신성한 바위 언덕을 등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몽골에서는 이 바위에 올라서 좁은 틈을 지나면 죄를 씻고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믿음이 있어서 현지인들이 아주 즐겨 찾는 바위라고 합니다. 더불어 여기서 지질학자님이 한 말씀이 중요한데요. 판 구조론에 의하면 세상은 여러 개의 지각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몽골 지역은 특히 이 지각판들이 충돌해서 산이 형성되고 중앙아시아 조산대를 형성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견고하다고 믿고 있는 바위, 산, 땅, 산맥 이런 것들도 사실은 땅과 지각판의 지속적인 융기와 침하작용에 의해서 형성되고 또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판게아 대륙이라고 하는 지구가 처음 생성되고 5대양 6대주가 지금처럼 형성되기 전에 하나의 큰 땅덩어리로 존재하던 시절에 판게아 대륙으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땅들이 움직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에요. 소위 판게아 대륙 또는 슈퍼컨티넨트라고 하는 그 거대한 대륙이 고대에 존재했었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또 먼 미래에 고대 판게아 대륙이 아니고 지각 운동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고 난 다음에 먼 미래에 땅들이 어떻게 또 하나로 결합하는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호주의 실제 지층의 모습을 시뮬레이션한 자료이고요. 제가 예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삽입했던 3D 시뮬레이션입니다. 마찬가지로 호주의 지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질학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까마득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치 땅과 산과 바위와 돌 같은 것들은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여기 제인 베넷이라는 학자가 생동하는 물질이라는 책에서 서술한 문장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생기적 유물로는 일종의 상대성 이론을 가져올 수 있다. 보통 고정된 것으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돌, 탁자, 기술, 단어,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그것에 관여하고 그것을 지각하는 인간 신체의 지속과 속도에 비해 변화의 속도가 느린 유동적이고 내적으로 이질적인 물질이다. 대상이 고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그것들의 되기가 인간이 식별할 수 없는 수준과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 견고하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돌이나 탁자나 기술이나 단어, 먹을 수 있는 것들 등등과 같은 물질이나 객체들이 사실은 계속 유동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어디론가 변해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의 속도에 대한 지각력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느리기 때문에 그것들이 변화하는 속도가 포착하지 못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마치 상대성 이론의 시간을 감각하는 인간의 관념하고도 연결지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지질학적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 심원한 시간이면서 딥타임이라고 부르는 그런 까마득한 시간의 관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초기 판게아 대륙 시절에 분포하던 동식물들의 화석이 지금 멀리 떨어진 바다 너머의 그런 대륙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제가 이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에서 여러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원님과 했던 인터뷰의 내용이에요. 제가 너무 흥미롭게 생각하는 내용이라서 자주 인용을 하는데 이분께서 광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광물의 이동과 순환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마치 광물이 살아있는 존재인 것처럼 다루는 그 태도가 너무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광물은 기본적으로 이주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마그마에서 대부분의 광물이 만들어지고 바로 식어서 바로 광물이 되기도 하고 물에 융해되어서 지층 틈을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내리고 싶은 곳에 안착한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풍화되고 쓸려 내려가고 퇴적이 되면 그곳이 광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가 한 주기를 돌아서 다시 땅속으로 돌아가면 다시 마그마로 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암석은 이러한 주기를 지속하는 것이고 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광물이 좋아하는 층을 분석한다고 하셨어요. 광물의 주체적 입장에서 광물을 객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광물이 주인공이 된 그런 입장에서 이 광물이 원하는 공간이 어디인지 어떤 화학적, 물리적 조건이 좋은 광산은 어디인지 광물이 좋아하는 층은 어디인지를 추적하는 것을 이분들은 업으로 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역시 광물이 살아있다는 그런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요. 관련해서 이번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돌의 시간과 생명에 관해서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릴게요. 페트로제네시스, 페트라제네트릭스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페트로제네시스라는 용어는 페트라라는 것은 암석을 의미하니까 돌을 의미하니까 돌로부터 생성되다, 돌로부터 태어나다 혹은 돌이 생성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페트라제네트릭스에 대한 의미는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За энэ бидний амьдардаг энэ ээж хайрхан бол хүмүүс ярихдаа бол дэлхийн зүрх ертөнцийн мэлмий гэж ярьдаг юм сайхан юм хүндтэй хайрхан байгаа. Тэгээд энэ хайрхан дээр одоо хүмүүс халуун бээрээ тэгж зүрх сэтгэлээрээ чин сэтгэлээс шивнсэн баг. Хүний хүсэл бол биелгээ. Манай ээж бол чулуу шүү дээ ер нь бол. Гэхдээ тэр хүний хүслийг биелүүлдэг юм амьд жишээ бол энэ. 네, 제가 몽골에 2019년에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조사를 하러 갔을 때 다양한 분들을 만났는데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질학자분도 계셨고 지금 보시는 어머니 바위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명소가 있는데 신성한 바위예요. 저기 왼쪽 위에 이미지를 보시면 어머니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치성을 드리는 분들이 순례자들이 자꾸 반복해서 어떤 공양을 하고 의복을 맞춰드리고 그 어깨춤에다가 소원을 빌기도 하는 그런 바위이고 어머니 바위 명소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그 주인분을 인터뷰했는데 이분이 그 영상에서 하시는 얘기가 너무 흥미로웠어요. 굉장히 우주론적이면서 시적이었는데 모든 사람의 에너지는 돌에 깃들고 어머니 바위 옆에서 그 어머니의 이름을 말하면 안 된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인간의 어머니가 아니고 우주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렇게 어떤 바위의 틈이나 동굴 속을 지나가는 행위를 몽골에서는 굉장히 신성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죄를 씻어주는 기능을 하고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자딩촐로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돌멩이인데요. 고대 몽골인들이 날씨를 바꾸는 주술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돌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몽골이라는 어떤 땅에 대륙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유목을 하거나 할 때 기후가 너무나 중요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기후를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강력한 주술의 힘을 통해 가능하다고 믿었고 이러한 어떤 화살돌 혹은 핵돌이라고 불리는 돌을 활용해서 그러한 주술사들이 기우제를 지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물그릇에 돌을 집어넣고 이렇게 흔들면서 주문을 외면 며칠 후에 날씨가 바뀐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저 돌을 왜 신성한 돌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어떤 구석기나 신석기 시대에 화살촉으로 쓰기 위해서 다듬었던 돌의 형태가 인공적인데 이 자딩촐로가 존재했던 시기의 사람들은 그 이후 한참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인간들이 그러한 것을 인공적으로 다듬었으리라는 생각을 못하고 이것이 하늘의 힘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어떤 수정 결정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것은 어머니 바위 성소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어머니 바위 어깨춤에 소원을 빌면서 세 가지 소원을 비는데 이 세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3년 동안 매해 반문을 꼭 해야 된다고 해요. 이러한 도를 통한 구복신앙이나 치성신앙은 사실은 전 세계 여러 곳에 남아있고 한국에도 우리가 돌탑을 쌓아놓고 소원을 빌거나 하는 그런 풍습을 아직 지니고 있는데 몽골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강력하게 남아있고 우선 특히 자연의 압도성을 갖고 있는 유목국가였기 때문에 이 자연의 조건들로부터 절대적인 어떤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신화 속의 페트로제네시스의 개념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조금 전에 몽골이라는 국가를 특징적으로 잡아서 어떻게 이 돌에 관한 믿음이 아직도 풍성하게 남아있는지를 들여다봤다면 이번에는 왜 사람들이 도대체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는지 이러한 돌에 살아있다는 믿음, 돌에 생명이 깃들어 있다는 믿음은 사실은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역적으로 아주 넓은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도대체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 가지 신화들을 찾아봤는데요. 이것은 고대 페르시아의 종교였던 지금은 사라진 기원전 4세기쯤에 사라진 종교인 미트라교라는 강력한 종교가 있었는데 그 종교에서 섬기던 미트라라고 하는 신, 그러니까 태양의 신이자 뭐 새벽녘에 떠오르는 여명의 빛의 신이자 어떤 빛을 의미하는 그 신, 그 신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이 신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에서 로마 제국으로 이주를 하면서 그 신앙 자체가 전파되면서 로마인들이 만들어낸 도상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원래 페르시아 제국에서는 미트라라는 신은 도상이 없었고 오직 빛으로만 존재하는 관념이었는데 그래서 모든 곳에 존재하는 그런 산재하는 존재였는데 로마 제국으로 이주를 하면서 너무나 강력한 컬트가 되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신의 형상을 주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신은 로마인들이 붙이기 시작한 어떤 신화를 들여다보면 돌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에서 태어나고 있는 미트라 신을 묘사한 영상, 사진 이미지입니다.
여러 가지 도상들이고요. 이 문헌에 보시면 이 오른쪽에 제가 형광펜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보시면 제너러티브 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생성하는 바위, 즉 생식력이 있는 바위, 어머니 바위 또는 모암이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바로 그 밑에 이미지에 미트라가 성장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는 이 바위가 바로 어머니 바위라고 불리는 모암입니다. 그래서 저 바위 또는 저 바위에서 태어나는 미트라 신의 행동, 행위 자체를 페트라 제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라틴어로. 저는 이 용어에 굉장히 심취를 하게 되었고 이 미트라와 페트라 제네트릭스에 관한 것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흥미롭게도 제가 또 공교롭게 이 신화를 알게 된 기원은 사실은 제가 이란에 리서치 여행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2014년에. 이란의 어떤 고대 신앙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갔었는데 그 당시에 인터뷰했던 어떤 학자님께서 미트라 도상들을 많이 보여주시면서 오른쪽에 뭐 과거의 어떤 동전이었거나 기념 주화 같은 것에 새겨져 있는 미트라 신의 모습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으로 묘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원래 미트라는 준수한 미소년의 이미지로 대부분 묘사가 되는데 이 몇 개의 이미지에서는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묘사가 되고 있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미트라라는 것, 나아가서 어떤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관념이기 때문에 페르시아인들은 페르시아인대로 얼굴과 형체가 없는 신으로 상상했고 로마인들은 로마인대로 어떤 남성의 형태이기도 여성의 형태이기도 한 어떤 신의 모습을 상상한 거다. 이집트인은 또 이집트인대로 신을 상상하는 거다. 그래서 그 형체는 늘 변화무쌍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래서 이 페트라 제네트릭스와 미트라를 둘러싼 신화와 어머니 바위를 둘러싼 믿음이 정말 다르지 않고 닿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것은 아까 제가 등반하면서 굉장히 거친 숨을 내뱉었던 거북바위라는 또 성소인데요. 여기 들어가면 저 넓은 돌 위에 사람들이 치성을 드리고 간 것이 있는데 주로 돈이에요. 돈이 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저렇게 바위로 눌러놨는데 사람들이 저기에 돈이라는 가장 뭐 고귀하다면 고귀하고 값어치가 있다면 값어치가 있으나 가장 한시적이고 어떤 일시적인 물질, 굉장히 그 가치가 변화무쌍한 물질이잖아요. 그 돈 찢어지기도 쉬운 그 지폐, 그것을 두고 간다는 행위가 저한테는 이 돌이라는 것의 어떤 영속성에 대한 믿음, 불변성에 대한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것 같아서 그 두 존재의 두 물질의 대비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이러한 관심사를 바탕으로 진행했던 또 다른 프로젝트들을 말씀드릴게요. 페트라 제네트릭스와 다공성 계곡 연작이라는 것인데요. 제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이름이 다공성 계곡 연작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몽골에서 진행했던 어머니 바위 신앙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픽션화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저 어떤 그늘 속에, 동굴 속에 있는 저 영롱한 푸른빛을 발하는 객체가 바로 제가 상상한 어머니 바위이고요. 이 픽션 속에서 어머니 바위는 일종의 에너지 코어이자 데이터 센터이자 이 배경이 되는 섬의 모든 지식과 정보의 유동성을 관리하는 초지능적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떠다니는 어떤 바위 조각 혹은 뭐 광물 조각, 광물 결정 조각을 닮은 객체는 페트라 제네트릭스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 페트라 제네트릭스는 광물 덩어리이기도 하지만 데이터 조각이기도 하면서 끊임없는 고단한 이주의 과정에 놓여야 하는 어떤 일종의 이주자와 난민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페트라 제네트릭스라는 이름은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미트라교의 그 신앙에서 나왔습니다. 페트라 제네트릭스는 본인이 본 객체가 거주하고 있던 다공성 계곡이라는 바위 계곡에서 알 수 없는 폭파가 일어나면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이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데 그러는 과정에 저 문지기라고 불리는 어떤 새로운 입국 심사 절차를 관장하는 사람과 인터뷰를 해야만 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의 이주자와 난민들이
반드시 어떤 이주 심사를 거쳐야 하는 과정처럼 그러한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공성 계곡 연작의 두 번째 버전에 등장하는 퍼포머들인데요. 이분들은 돌과 파도와 지층의 가면을 쓰고 있고 어떤 알 수 없는 행위들을 계속 몸짓들을 지속하는데 이들이 어떤 존재에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묘사가 돼 있어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사실은 이분들은 한국에 2018년에 도착한 실제 난민분들이시고요. 그 예멘 난민분들을 여러 차례 인터뷰하고 이분들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 상황들을 특히 이분들이 한국에 도착했을 때 어떠한 입국 절차, 어떠한 행정 절차 속에 놓이게 되는가를 많이 조사해서 만들게 된 작업이에요. 여기에서 제가 이분들을 어떤 형체가 분명한 그 당사자, 난민 당사자 그 자체로 출연시키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외모와 피부색과 어떤 이러한 말씨를 들었을 때 갖게 되는 자동 반사적으로 무조건 반사적으로 작동하는 편견과 선입견들이 있게 되는데 그것들을 무력화시키려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저것은. 그러면서 어떤 돌과 파도와 지층이라고 하는 마치 판게아 대륙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요소들인 것처럼 어떤 지구 고유의 어떤 기원적인 요소이자 어떤 신적인 존재,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소위 아까 말씀드린 심원한 시간, 딥타임에 속해 있는 객체들처럼 이분들을 묘사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것으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당신의 글로벌 아이덴티티 위기를 신속히 해결해줄 솔루션을 소개한 이주자가 된다는 것은 당신이 여러 장소에 존재할 수 있음과 동시에 어디에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미등록 외계 생명체 페트라 제네틱스 다공성 계곡 출신 생년월일 불분명 젠더 해당 없음. 세계의 벽고 세상이 뒤원다 이 성가보시는 지구의 가슴 지금부터 당분간 다공성 계곡 출신들에게는 입도도 출도도 허락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은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19년에 올해의 작가상이라는 전시에서 이 설치했던 다이어그램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다이어그램의 중간중간에 실제 한국에 입도하셨던 예멘인 난민분들이 행정 절차에서 받아서 작성해야만 했던 어떤 그런 문서들, 복잡한 행정 절차의 문서들을 그대로 디자인만 달리한 상태로 삽입이 되어 있는데 난민 불인정 결정 통지서, 활동 범위 등 제한 통지서, 체류 지역 범위 등등의 어떤 굉장히 그 통제 관련된 그런 문서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당시에 실제 2018년에 예멘 난민분들이 561분 혹은 562분이 입도하셨을 때 제주도를 벗어날 수 없도록 출도 제한 조치를 취했던 것을 아마 기억하고 계신데 그러한 문서들도 제가 입수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의 그 돌과 이주하는 땅과 바위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를 않아서 그 이후에 또 다른 프로젝트를 연관해서 하게 됐는데요. 페트라 제네틱스를 찾아서라는 프로젝트이고 이것은 저 스스로가 렉처 퍼포먼스를 진행한 퍼포머로 등장을 했어요. 2020년에 진행한 프로젝트였고 여러 차례 이 퍼포먼스를 진행했었는데 이것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20년에 진행했었고 제가 방금 전까지 들려드렸던 어떤 페트로제네시스라는 개념과 몽골에서의 암석에 관한 믿음에 관한 조사와 미트라교에 관한 신앙과 페트라제네틱스라는 용어의 기원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것들을 엮어서 또 다른 어떤 기이한 신화를 저 혼자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작업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일종의 이야기하기란 무엇인가, 스토리텔링이란 것은 무엇인가, 그 속성은 끊임없이 유동하고 변화하고 진화하고 입에서 입을 건너갈 때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스토리텔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개념적 질문을 포함하고 있고, 나아가서 이 돌과 바위가 살아있다는 믿음에 대한 저의 관심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목소리를 계속 변조하면서 실시간 라이브로 제 목소리를 변조하는데, 그 목소리를 변조하면서 저 말하고 있는 저 존재는 도대체 누구인가? 저 사람은 아티스트 본인인가? 혹은 어떤 다른 존재로부터 빙의된 대리자인가? 매개자인가? 미디어인가? 그래서 아티스트가 목소리를 변조하는 것 자체 행위를 통해 어떤 일종의 미디어가 되는 그런 행위이기도 했어요, 저한테는. 그것의 짧은 트레일러를 보시겠습니다. من ثابت کرده که این میتراییه، یعنی یه شخصی میتراییسته به یک مرحله رسیده که باید خورد. 관석을 잘하고 여문다. 관상이 흙으로 덮여있는 식물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불법 해상 노착자 이름과 출생지가 어떻게 되나요? 생년월일은 왕섬유 케이블을 따라 은밀하게 흘러다니며 21세기에 나타난 유령, 신, 초월자, 상징체로서의 미트라. 중동의 신들로 구성된 모호한 분단은 심연의 지혜의 깊이를 재기 위한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젠더를 모호하게 한다. 이 심연의 지혜는 피조물과 창조주들 모두에 해당하는 비결단성이다. 네, 이 프로젝트에서는 제가 지금 발췌한 부분을 보시면 이 돌과 바위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주하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심지어 그 돌로부터 태어났다는 어떤 신화의 주인공은 젠더의 경계조차 넘나드는 그런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미트라가 그랬듯이. 그래서 이 어떤 심원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득한 시간성 속에 존재하는 심원함이라는 것은 어쩌면 그 모든 경계를 무화시키면서 경계 없이 넘나드는 그런 기이한 존재, 유동적인 존재임을 필연적으로 전제하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들을 자꾸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퍼포먼스를 다시 한번 하게 될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퍼포먼스 자체를 그린스크린 스튜디오에서 촬영해서 편집해서 이후에 스트리밍으로 송출한 프로젝트였어요. 이거는 실제로 지금 유튜브에서 감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것은 제가 아까 인용했던 그 광물에 대해서 인터뷰했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인터뷰 내용인데, 저한테 이 내용이 너무나 인상 깊었기 때문에 이 구절 자체를 일종의 가사로 바꿔서 제가 노래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According to one expert at th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minerals are created through migration. Most minerals come from magma. Sometimes it cools down. Sometimes it cools to form minerals directly. Sometimes it dissolves in water, floating among the cracks in the earth layers, and settling wherever it wants, wherever the chemical and physical conditions are right.
there it becomes crystallized and sometimes germinates as it undergoes weathering or becoming swept away to become sediments that can turn into the process after it completes its cycle and returns to the earth. It becomes magma again. It's a cycle that repeats itself. Reanalyze the structure that minerals fly. 이것은 몽골에 아주 일상적으로 발견되는 어워 또는 어보라고 하는 돌탑 구조물인데요. 이것은 이런 광야나 야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 한가운데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구조물이고, 마치 한국에서도 어떤 산에 가면 혹은 어떤 사찰 근처에 가면 조그만 조약돌들을 쌓아 올려서 기원을 하듯이 몽골인들은 곳곳에, 마을 곳곳에 혹은 땅 곳곳에 저러한 어워 또는 어부 구조물을 세워서 발견할 때마다 이렇게 한 바퀴씩 도는, 세 바퀴씩 도는 그런 치성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몽골에서는 돌들은 항상 높은 곳을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높이 올려주는 것을 어떤 돌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아까 살짝 보여드렸던 다공성 계곡 연작의 가장 첫 번째 프로젝트인데요. 이것은 실제로 호주의 움직이는 땅덩어리, 그러니까 호주 대륙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대륙이래요. 모든 대륙과 지각판은 움직이고 있는데 호주 대륙이 포함된 그 오세아니아 지각판은 1년에 8cm씩 북쪽으로 이동을 한대요. 그러면 뭐 2년이 지나면 16cm이고 5년이 지나면 40cm나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어떤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GPS 데이터를 끊임없이 갱신해줘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지각판이 몇백만 년 후에는 결국은 아시아 지역하고 맞닿게 된대요. 먼저 동남아시아 지역, 파푸아 뉴기니 지역하고 맞닿고 나중에는 이제 동아시아 지역하고도 붙게 되어서 결국 처음에 보여드렸던 판게아 대륙과 같은 슈퍼컨티넨트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한 어떤 호주 대륙에 대한 조사와 호주의 난민제도, 굉장히 악명 높았던 난민 심사제도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만들었던 프로젝트였고요. 그렇게 페트라 제네틱스라는 이주하는 주체를 만들어냈고, 이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짧은 가짜 광고가 있어요. 제가 만든 삽입한 가짜 광고인데 그것은 오세아닉 매직 솔루션이라고 하는 이주 상품 광고예요. 마치 보험회사나 IT 업계에서 이주를 판촉하는 혹은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판촉하는 어떤 그런 레토릭 같은 것들을 차용해서 제가 가짜의 약간은 sarcastic한, 약간 냉소적이고 풍자적인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The Oceanic Magic Solution. Beyond the cloud, beyond the border. In migrating, no one leaves behind the hope for a better future. Migration is not a recent issue. It's an integral part of history. Oceanic Magic Solution. There's a great deal on the border. Planning your epic journey from platform A to B, it's important to keep yourself protected. Yet difficult procedures and high fees add to the transferees' vulnerability as they try to begin their new lives. Eradicate any dropout risk. Choose the safest passage along the way. Operational safety. Situational awareness. Crisis response. Digital awareness. System health awareness. Tactical communication. Backup process. 3-year post-transition care. Plan and protect yourself
From minor to major accidents, be equipped with the appropriate care. Experience real speed with our VIP velocity transmission. Component and system failures. System backup failures. Migration process failure. You choose the options. We adapt the rate. It's never too late to create a better future. Beyond the cloud, beyond the border. Oceanic Magic Solution. 이 오시아닉 매직 솔루션이라는 것은 제가 호주의 실제 난민 정책을 들여다보고 어떤 마이그레이션이라는 큰 개념은 지금 21세기에 있어서 신체적, 물리적 이동만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동하는 동시에 시시각각 저희의 디지털 풋프린트를 남겨놓고 있잖아요. 어딘가에, SNS에, 그리고 끊임없이 GPS에 의해 트래킹되는 우리의 신체성. 그래서 이러한 무형의 데이터와 우리의 신체, 물리적 신체는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관념에서 교묘하게 어떤 이주를 판촉하는 상품 광고처럼 보이지만 IT 업계에 디지털 마이그레이션, 데이터 백업 마이그레이션 레토릭을 교묘하게 섞어서 만든 광고입니다. 다시 판게아 대륙으로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불변의 것이고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륙과 지층과 돌과 바위의 시간들을 그것들이 이동하고 있는 속도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그 심원한 시간 속으로 우리를 잠시 빠뜨려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찰나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지각판조차 움직이고 있는데 그 위에 살고 있는 동식물 그리고 수많은 미생물들, 인간들, 이 모든 것들이 자꾸만 경계를 넘나들고 이동하고 있다는 것은 거의 숙명론적으로 당연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 어떤 거시적인 시간성과 미시적인 시간성을 줌인하고 줌아웃 해보면서 우리가 어떤 시간대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이 순간들은 어떤 이주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